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런 재미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좌상기 쪽에 있는 흑대마가 뭔가 요 좀 모양 자체가 약간 재미난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자, 지금 여기 이제 격언 중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육사팔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선에서는 돌이 6개면 잡히고 8개면 산다라는 이사육생, 이사육생이 아니죠. 육사팔생이라는 격언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흑돌이 5개밖에 늘어서 있지 않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활생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협소한 좀 그런 모양인데, 자,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이 흑대마를 살리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물론 쉽지 않겠죠.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면서 이 흑대마를 모조리 다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흙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방향 자체가 아무래도 일단 모양을 이렇게 뭔가 좀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인즉슨 백이 이쪽을 뒀을 때 흙이 여길 밀어가면은 이것은 이제 6은 아니라 모양이 7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게 7인 경우에는 누가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자, 흙이 만약에 먼저 두어 간다라고 하면 역시 여기다가 직사공을 만들어내면서 이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죠. 자, 백이 어떻게 수순을 비틀어도 흙을 잡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물론 나는 고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과연 어느 쪽을 늘어가는 것이 좀 더 이득인가? 이 귀 쪽은 반집짜리 끝내기이고 여기는 2집짜리 끝내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을 늘어가는 것이 조금 더 집으로 1집 반 가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의 모양이 나왔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흙이 먼저 두면 살고 백이 만약에 바깥쪽을 먼저 젖혀가면은 이 흑대마는 잡혀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낸다고 해도 양쪽을 모두 따내도 모두 옥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마가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백이 이 자리를 막아간다라는 사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젖혀가는 거는 선수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지금 흑돌이 늘어서 있는 돌이 6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길 두면은 바깥쪽에서 조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딱 치중 가면 요 따내는 것은 역시 옥집만 받아갈 수 있는 모양이라 살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 이번 반대로 한번 좀 둘 수가 있는데 역시나 여기를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먼저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백이 이제 먹여쳤을 때 흙이 좀 더 머리를 써가지고 안쪽에다 한번 여기를 이제 집을 지어 볼 수 있거든요. 백한테 이제 이 한 점을 잡아달라. 이제 이런 유혹을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당연하게도 백은 여기다 이렇게 한 돌 하나를 쏙 더 집어넣어 줘가지고 따냈을 때 먹여치면 역시 흑대마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먹여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선치중을 가는 것도 가능하죠. 이으면은 여기를 들어가서 흙이 잡히게 되고요. 여길 두면은 이쪽을 먹여쳐 가지고 역시 흙이 한 집을 추가적으로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막혔을 때 뭔가 좀 흙이 활로가 좀 없어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돌파구가 뭔가 좀 다른 게 생기려면 여기서 흠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를 단수 치는 게 있을까요? 자, 요런 거가 이제 굉장히 상수들이 하수들을 약간 좀 헷갈리게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법인데요. 딱 봐도 집으로 보면 뭔가 좀 늘고 싶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집으로 이득을 보다가는 이 흑대마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직사공을 내주게 되다 보니까 백이 이제 와서 안 받기에도 너무 늦어버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럴 때는 집으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가만히 한 점을 이렇게 취하고 나서 여기다가 안형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흙은 아둥바둥 해봤자 몇 발자국 못 나간다는 것을 바로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여기에서 요 외적으로 다르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있긴 한데요. 자, 이런 데를 한번 좀 치중 가볼 수가 있어요. 자, 백이 좀 고민되는 장면이긴 한데 요 한 점이 좀 약하다 보니까 역시 이쪽을 구출해 주는 것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장면이죠. 단수를 치고 나서 수상전을 뭔가 만들어 보는 데까지는 성공할 수가 있는데 아직 아쉽게도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뭔가 좀 수를 길게 늘려보는 것으로 이렇게 좀 버팀수를 가져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백이 주의할 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집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면 이 막는 것을 선수로 내주게 되면 여기 있는 흑돌 넉 점은 잡아가게 됩니다만 반대쪽에 이 본체의 흑돌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본체를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크게 내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자, 물론 이 안쪽으로 수를 메꿔 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백이 최악의 결과가 되겠죠. 자, 백은 역시 수상전의 기본대로 바깥쪽을 메꿔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흙이 이쪽을 둔다면 여기를 막아서서 그대로 가장 스트레이트한 방법으로 흑돌 석점을 잡아내야만 이 흑대마에 대한 공략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셨다시피 정말 상식을 깨야만 이 흑대마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밀어가는 게 안 됐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이 감은 여기를 깡총 뛰어가는 것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자, 이 수가 매력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백이 이곳을 막았을 때 이 자리를 이어가지고 궁도를 또 한껏 넓힐 수가 있거든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648생의 격언을 따라서 이 돌이 7개이기 때문에 흙이 먼저 두는 만큼 이 흙대마를 살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줄까요? 당연하게도 백은 막는 거 대신에 일단은 이쪽을 쑤시고 나서 생각을 하겠죠. 자, 이쪽을 막아가면 그때 비로소 이 뒷자리를 이렇게 막아주면 자, 여기가 지금 한 집이 안 난다는 것이 굉장히 슬픈 사실이죠. 오히려 궁도가 아까보다 더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자, 흙이 이렇게라도 늘어가지고 막으면 한 집을 내면 좋겠는데 자, 이건 정말 흙이 횡재한 그런 그림이에요. 하지만 백은 요대로 받아주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대로 이 자리를 딱 먹여쳐 가면서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어 버리면 양쪽이 옥집, 당연히 흙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흙이 이 흙대마를 살리는 것이 정녕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지금 이 모양을 좀 유심히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좀 재밌는 특이점이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수의 덕목으로 평가되는 응수타진의 중요성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선치중우 행마라는 격언이 있죠. 그것을 지금 10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들여다봐서 백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어갈 거냐 말 거냐. 일단 막으면 이 흑대마에 대한 안형을 좀 공략하는 것은 가능한데, 자, 그 다음에 백이 과연 뒷수습이 가능한지가 의문스럽죠. 이 배에다 갖다 붙이면 백도를 잡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여기에서 약간 액션을 펼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를 한번 막아볼까요? 이 한 점을 품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이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거 뭐 별거 있냐 이거죠. 밀면은 어차피 막아서 여기는 6이 나올 것이고, 이때만 잡힌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자, 이때 지금 일단은, 백한테 지금 응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길도 가지고 이쪽을 막아서기 잡혔기 때문에 그 급소를 내가 선제점을 날려버리면 이 흑대마를 살리는 것이 절묘하게도 가능해지는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걸 찌르면 반격이 기다리고 있죠. 여길 딱 끊어가지고 백한테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백이 뒤늦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실수를 인정하고 이렇게 돌려쳐 가지고 여기를 이어갈 수는 없고요.
돌려쳐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자, 흑은 만족스럽게 선수로 지금 큰 자리까지 확보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위쪽도 안형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흑이 뭐 너무 쉽게 사는 그런 모습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은 이렇게 잊고 나서 흑이 또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사실 흑이 나쁘진 않았는데 자, 고수라면은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응징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최고조로 올려가지고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실수였을까요? 그렇죠. 여기를 먼저 한번 끊어주면 요들은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교환해주고 집으로 짜잘한 것은 백한테 오히려 더 넘겨주는 것이 진정한 고수가 됩니다. 왜냐? 여길 이어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큰 자리까지 선점을 하면 지금 집으로 살짝 더 한 집 정도 백한테 더 보태주고 선수를 잡아냈기 때문에 앞의 결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지금 2점을 따냈기 때문에 넉 집하고 여기까지 5집이 났죠. 하지만 아까는 가만히 붙여가지고 요렇게 된 모양인데 자, 이게 집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까지 아까 5집이 났는데 지금도 5집이네요. 자, 정말 재밌죠? 바둑이라는 게 이 여기를 끊어가는 게 놀랍게도 손해가 안 됐습니다. 자, 요 결과는 어떤 결과이냐면 이렇게 큰 자리를 가는 것과 그냥 여기를 붙여가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이 이걸 젖혀놓고 이 자리를 하나 두게끔 흑이 만든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흑의 엄청난 아이디어에 감탄이 절로 나올 뿐이죠. 자, 그래서 백은 일단은 여기서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이제 이어가서 그대로 버팀수를 가져가 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뭐 별 효과가 있나 싶은데 이 자리를 밀어가면은 그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양보하는 것은 역시 흙이 쉽게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잡으러 가려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를 맞고 가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자, 그렇죠. 이 자리를 끊어가지고 수상전을 유도합니다. 자, 어떤 분께서 이 수상전을 풀어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렇게 두는 것은 단수를 쳐가지고 백돌 자체가 그대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 백은 이 수상전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맥점 1선에 내려 빠지는 수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백이 이긴 게 아닌가 싶은데 이 2점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선수가 됨으로써 숨겨져 있던 한 집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둬도 살긴 사는데요. 굳이 집으로 2집을 손해볼 필요는 없겠죠. 자, 아마 여기서 중간에 내가 먹여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이게 통하면 좋은 수가 되겠지만 그게 반격에 오히려 백돌이 잡혀버리면 집으로 손실은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는 사실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요 들여다보고 미는 콤비네이션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백의 입장에서 변화구가 없을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어떤 변화구가 있을까요? 그렇죠. 안 가본 길이 요 길 둬가지고 배 붙이는 자리가 급소였던 만큼 내가 먼저 선빵을 날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찝으면 여길 이어가지고 이 수상전을 흑이 지금 패배하는 만큼 전체 대마를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버팀수에 대해서도 흑이 응징을 못하면 이것은 묘수로 둔갑해 버리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흙은 이제는 침착하게 술을 끊어서 먼저 여기를 들여다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게끔 요 수상전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면은 바깥쪽을 늘어가지고 침착하게 이 백돌들을 요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조심할 점은 아무데나 메꾸면 된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늘어가는 수, 요 기똥찬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흑이 엄청난 치명상을 입게 되고 이 대마를 헌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항상 상대가 잘못 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경건하게 바라보면서 최선의 수로 전투를 마무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648생을 이겨낼 수 있는 기막힌 묘수가 여기에 숨겨져 있었고요. 자, 백의 최선은 무조건 이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밀어가지고 여기서가 뭐가 좀 더 좋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5집, 흙은 한 넉 집 반 정도가 나는 모양이고요. 자, 만약에 백이 여기를 젖혀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서 자, 백이 그래도 요게 조금 더 집으로 유리한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백집은 똑같은데 흑의 집이 넉집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집 정도 백이 이득이 되는 변화도가 되면서 자, 이것이 지금 쌍방간의 최선이 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모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 그야말로 648생을 이겨낼 수 있는 귀신도 곡하고할 그런 아주 멋진 묘수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